어이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 글자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의 10글자가 어떤 형상인가를 이제 대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에 어떤 모양을 보고 태어났는 건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태어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리를 또 모아서 표현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천간에 사용하는 글자들 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유아기를 거쳐서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또 청년의 그 시기를 거쳐서 장년의 시기를 거치고 노년의 시기를 거치듯이, 천간의 형성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즉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의 그 나이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갑을은 목이라고 그랬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키운다, 잘한다, 좀 앞날을 내다보고 뭔가 투자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기 아니에요? 갑과 을의 시기가. 그 다음에 병과 정의 시기는 오행사가 화인데, 그 화가 뭔가 이제 나무의 열기를 받아서 점점 뭐에 자신들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배운 것을, 익힌 것을 세상에 이제 따뜻한 온정으로 또 살아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청년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무와 기는 오행상 토에 속하는데, 이 토를 왜 중앙에다 두느냐, 즉 이 중장년기, 중년과 장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그럴까요? 노른자, 가장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자신의 뜻을 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나이, 30대, 40대, 그렇게 50대까지, 초로의 50대까지 그 나이가 말하는 중년과 장년의 시기 아니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천간이 생겨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청년기, 유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를 거치면서 경과 신, 오행상 금이 되죠. 금의 시기를 또 지나서는 이제 나이 먹은 이제 말년의 시기에 돌아가면 임계의 수가 되죠.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래의 자리가 다 평평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20, 30대, 40대, 50대, 한 60대까지도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여러의 직종이나 직업이나 어느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요, 70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그 소용없어요. 그냥 평평한 평등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 과거에 뭐 사장을 했든 뭐 장관을 했든 뭐 이사를 했든 뭐 학교 교장을 했든 다 상관없죠. 그냥 전부 다 제자리로 되돌아가가지고 오행상 수에 속하는 시기에는 너와 나의 차별이 거의 없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천간의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글자는 인생으로 말하자면은 태어나서 노년과 말년까지의 그 시기를 다 정리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니, 과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연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개가 이제 글로써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보자면 갑자는 밭전자에 밭전자에 뚫을곤자입니다. 이게 뚫을곤. 그러니까 요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 이렇게 되죠. 갑. 그러니까 일체 만물이 씨앗이 대지를 뚫고, 예, 딱딱한 무르든 뚫고 세상을 튀어나오는 그런 형상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그 시작을 뜻하고, 예,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이 우리가 모든 재화, 이 재산이라고 하면 쉽죠. 재화, 돈이죠. 모든 것은 이 밭에서 재산이 있는 겁니다. 밭에서. 사람들이 뭐 지금이야 뭐 밭에서 생산하는 것만은 그까지는 이제 아니라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지금 5차 산업이 말하는 그 AI 그 시기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거 지금 과학이 발전하는 요 100년 근간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뭐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말들을 쓰지만 거의 150년 전, 200년 전의 이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과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즉 2차 산업과 이제 3차 산업이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50년, 200년을 빼면 이 지구 역사에서 그 이제는 전부 다 뭐예요? 1차 산업이 중심은 1차 산업.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걸로서 재화를 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 이 물물교환을 하든 또 교역을 하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지 모든 재물은 밭에서 1차 생산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갑자의 뜻은 밭전자에 뚫을 곤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화를 어때요?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뜻이 있죠. 예, 이 갑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밭전자를 별도로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1차 산업에서의 밭은 재산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하면 어찌 보면 부동산도 되겠네요. 예, 그러나 예전에는 지금 같은 부동산의 그 개념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을자는 새 을자는 뭐예요? 새싹이 세상에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죠. 예, 꼬불꼬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든 생물들의 초생 처음에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싹 꾸불꾸불 힘들게 나오는 그 형상이죠. 을자는.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말하자면 그 초생 처음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서 어렵게 꾸불꾸불하게 힘없이 자라면서 어떻게 이제 점점 이제 시간에 가면서 태양이 열을 먹고 또 땅의 그 기운을 받아서 또 이 하나의 생물로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형상의 모양을 담았다. 을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을 하면 여기 이제 새을자인데 을자인데 이 새을이 말하자면 예전에는 그 말하자면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오울이나 닭이나 쉽게 찾아서 구할 수 있고 하나의 먹거리로서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예전에는 오울이라든가 닭이라든가 사실 귀했습니다. 귀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차 산업의 중심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어요. 오울이나 그 새 알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니까 오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만물의 그 생장에 없어서는 안 될 더운 열기를
품어내는 형상이죠. 이 병화의 글자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번성하고 자라도록 열기를 골고루 주면서 태양의 열기를 말하겠죠. 그래서 생민들이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는 이것도 오행상 화에 속하죠. 힘센 장정의 어깨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힘센 장정의 그 어깨를 딱. 그리고 이제 장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물을 포근히 감싸는 온정의 뜻도 이제 그 담고 있죠. 언제든지 그 촛불의 그 비유하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참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형상의 또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자는 그런 뜻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무는 번성한다. 그리고 스스로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자가. 이제 무자에 말하자면 그 안에 그 이 풀초별을 하나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게 번성할 무자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또 알곡이 아닌 것들은 가차없이 또 쳐내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 보면 7벌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7벌. 쳐낸다. 7벌자. 요거 7벌자거든요. 그런 뜻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고. 기는 성장한 여인의 몸을 형상한 것입니다. 형상은 사람의 어머니가 단정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리고 포근히 자식을 감싸주는 온종의 뜻을 담고 자식들을 키워내는 용기, 꿋꿋함, 당당함, 뭐 이런 기상을 품은 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은 곡식이 다 자라서 열매가 익어서 결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금은 결실이 있죠. 그래서 열매는 어느 종자든 하늘에서 수능해서 열매는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물이 잘 져봐야 하늘에서 그냥 장마로 말하자면 태풍으로 쓸고 가버리면 농사. 올해도 지금 제가 이 들녘을 다녀봅니다만 많은 농사들이 그 우리나라에는 큰 태풍이 올해는 오지도 않았는데도 이 적은 바람에 많이 쓰러져 가지고 벼들이 수확을 못할 정도의 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천지 자연의 모든 생물들은 하늘에서 주는 것만큼 먹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는 뭐 자연의 어떤 것을 초월한다? 좀 어렵죠. 하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그렇게 해서 생산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매월신자, 경신, 신, 오행상, 금인데, 이 신자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 매월신자 모르면 간첩이죠? 신라면이 너무 유명하니까, 매월신자인데, 요걸 찢어보면 어떻게 돼요? 설립자의 열십자죠? 10번 섰다, 즉 10번 다루었다는 얘기예요. 즉 많은 곡식들이나 귀중품, 재화나 뭐 이런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손을 무수히 거쳐야 하나의 보석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곡물이 사람들이 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벼농사만 하더라도 저 씨를 부어서 또 모파에서 키워서 또 씨 갖다 옮겨 심어서 또 거름 주고 또 비료 주고 농약도 주고 키워서
또 비잖아요. 비워내야죠. 비워낸 것을 또 이제 탈곡이 들어가죠. 탈곡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탈곡 다음에 또 그 탈곡된 그 곡식을 말려야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방아를 찢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맵다, 아주 지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매울 신자는. 그래서 이 글자를 파자해 보면 10번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 물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만큼 귀한 거겠어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은 모든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고, 즉 여인들이 임신하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 함께하기에 음의 극대에서 양의 희생을, 즉 음이 말하자면 이제 음기가 많은데 거기에서 또 일양이 희생 하나 태어나는 거죠.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도도한 그 기상을 지닌 글입니다. 이 임자는 개는 얻어진 결실들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감춰 놓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갑을 병경 무기 경신 개 하면 개 다음에는 다시 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수능에서 일과를 마쳤다. 즉 할 일 다 했다 하니 또 다음으로 돌아가서 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로 말하자면 이제 그 학기를 열심히 참 안 빠지고 다녀서 개근상 받았다고 하는 정도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음과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양면성 있는 글입니다. 이게 개는 오행상 수에 속하지만 그리고 분별상 암놈에 속하지만 암놈도 아니고 순놈도 아닌 글자가 개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왜? 이것이 갑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경우지만 임개는 할 일을 다 마친 글이지만 다음에 갑을 만나는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그 애매한 또 뜻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 얼마 오래전 얘기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꼴랑 달력이 한 장만 딸랑 남게 되니까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렇게들 이제 달력을 보고 요거 한 장만 찌르면 또 새해가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뭐 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달력 한 장을 보는 의미는 사람들마다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 이제 그래도 이제 참 달력을 한 장을 뜯어내고 보니까 이제 한 장 남아서 참 올해도 이제 한 달이면 다 가네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잠겨 있는데 밖에서 이제 그 손님이 내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 이제 봤더니 이제 한 60 전후된 그 노마님하고 40대 정도 그 건장한 청년이 문 열면서 이제 스님을 찾네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어쩐 일로 오신 거요? 그랬더니 좀 모두 물어보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시오. 그러고 이제 방으로 맞이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인이 말하자면 종이를 메모를 적어 왔어요. 이렇게 그걸 내 앞에서 내밀면서 좀 이 말하자면 남자분이신데 남자분의 사주를 나한테 내밀면서 뭐가 좀 힘이 있고 좀 뭐가 큰 일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툭 던지네요. 봤더니 남자분에게는 과거에는 상당히 좋은 말하자면 그 아주 힘이 있는 장군이 있어요. 장군. 실제 장군입니다. 장군. 실제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를 물어온 거예요, 나한테. 뭐 참 대한민국 그러면 뭐 도남동에서부터 뭐 신설동으로 해가지고 다 그 정치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뭐 한 자기 말로도 그래요. 몇 달간은 다 그냥 아주 몇 달간 아주 그냥 이렇게 그거 들고서 다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단 한 군데서도 시원한 말을 듣질 못했다. 그럼 시원한 말을 못 들었으면 뭔가 힘이 없고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난들 어떻게 내가 뭐 바꿀 수가 있어요? 뭘 하겠어요, 내가.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같이 온 그 남자를 보고 물어봤더니 그 분의 말하자면 아드님이세요, 아드님. 그래서 이제 혹시 나 해서 물어봤죠. 우리 아드님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드님이 힘 빵빵해요. 네. 아버지는 힘이 없는데 아드님이 힘이 빵빵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처음 듣는 얘기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도 당신한테 운기의 기운이 빵빵해 하다는 얘기를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지금 어쩔 수가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4월달 하잖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4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은 아무 기운이 없다. 그냥 기운 없는데 와가지고 뭘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2주나 한 20일, 3주나 될 때쯤 한번 와라. 지금은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가 좀 바뀌는 듯한 어떤 것은 있다. 내가. 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이 아주 미미해서 내가 지금 이 감을 못 잡겠으니 그때가 12월 달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3월 말에나 말하자면 이제 오라고는 얘기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가 글을 하나 써주면서 이것은 선산이 있느냐, 선산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선산에 여차하치해서 이렇게 이거 좀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글을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석 달 지나 3월 말쯤 되니까 또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주 그냥 그때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되게 해줘야 된다고 또 그러네요. 아니 내가 무슨 얼마나 무슨 나한테 뭘 한다고 그렇게 내가 무슨 국회의원을 도장을 찍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때도 바람을 얘기를 했지만 세상의 바람이 모든 것에 청소를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난 것들은 쓸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도 갖다 옮겨놓고 바람이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바람이 들어도 괜찮고 바람이 나도 괜찮습니다. 왜? 자기가 바람 난 줄 알고 적당히 바람을 또 자면은 도로 제자리로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노름에 바람이 든 사람은 노름에 죽장 노름방이나 찾아다니고 춤바람 나는 사람들은 춤바람에 또 돌아다니고 또 이성간에 또 뭔가 또 잘못된 바람이 나는 사람도 그렇게 바람 쫓아다니는데 바람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1년 360일 바람 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바람 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때에 바람이 일어났다가 딱 멈추면 사람이 그걸 알고 멈춰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져요. 바람 사람이 바람 났다 그러면 안 났다 그러면서 또 바람 나는 짓거리 하고 다니죠.
아니 술이 좋아서 술 먹는 사람 보고 아이 좀 술 좀 그만해. 이제 그 바람이 좀 내려와. 그럼 어디 그래줘요? 아, 나 술 안 취했어. 그러죠. 아, 춤바람 난 사람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취미들이나 이런 이것도 다 바람인데 바람은 때때에 불고 때때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이 남자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썩 당시에도 당뇨가 있어서 이 거동이 썩 좋지도 않았어요. 네, 않았는데 이제 뭐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김종필 총재가 이제 자민련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 자민련의 바람이 막 충청도를 갖다 휘몰아칠 때입니다. 아, 그러니 갖다 그냥 자민련 깃발만 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 내가 뭐 장담하건대 당선된다고 그래 얘기했죠. 바람이 부니까. 근데 그 바람이 오래 갔습니까? 자민련 바람이 그때 한번 딱 전국에서 그냥 충청도만 자민련하고 다른 데서는 뭐 국회의원 나왔나요? 충청도 당이 된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충청도에서 나와가지고 예. 내리 두 번을 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 이제 말하자면 부인이 아니라 예, 뭐 좀 가까운 집안의 오빠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장모님이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가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아, 이건 어쨌거나 내가 기운이 아들의 기운을 조상님에게 글을 써준 것은 이미 좀 아버지한테 좀 말하자면 아들 것 조금 아버지가 빌쓴 꼴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한 두 번 국회의원 회 먹습니다. 내가 자민련의 얘기와 충청도 얘기라고 하고 장군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은 기운이 없는데 그나마 조상의 음덕과 자신의 자손의 기운으로 어떤 바람에 의해서 아버지가 말하자면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에 이제 그 기운을 한번 써보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바람이고 또 무언가 내가 버려야 될 것도 바람 속에서 함께 흩어버리겠죠. 바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당시 자민련이라고 하는 바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났나요? 그러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민련의 바람이 불어서 충청도 땅은 그냥 아주 싹쓸이 하잖아요. 그냥 싹쓸이. 그 바람을 그래도 제대로 타서 사성 장군 출신인 분이 참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에 의해서 오고 가고 오고 간다. 즉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이요 변화요 또 때의 일입니다. 때 지나가면 내가 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은 때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면 쉽게 할 수 있을 때가 때입니다. 때 지나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주위의 여건에 의해서 쉽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때가 좀 지나간 거죠. 아니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만들어야죠. 또 그렇게 또 사람들과 같이 또 움직여야 되겠죠. 혼자 세상의 기운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은 바람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새로운 바람 필요합니다. 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